25,000명은 현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라고 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25,000명이면은 거의 사실 예. 많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네. 적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왜냐면 많다라고 느낀 이유는 제가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로서든 예. 내 친구로서든. 예.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는 네. 많은 숫자 같은데 예. 선생님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생각보다 적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네. 고아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네. 미디어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역할로. 그리고 또 TV에서는 이제 불우이웃 돕기 같은 네. 그런 자선 행사라던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고아이신 분들을 조명을 많이 네,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제가 막 엄청 부유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았는데도 네네. 많이 고아라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복합적이죠. 그렇죠. 황태기지도 하고 적응기도 하고. 네. 그리고 4,000명은 한 해에 발생되는 보호 아동 숫자예요. 4,000명.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0명. 네. 4,000명 진짜 많은 거죠. 많은 건데 네. 이게 하루에 그러면 하루로 생각하면은 하루? 10명에서 15명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저는 좀 더 무책임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모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15명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우리가 미디어 같은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네. 미디어가 훨씬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 미디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본 글인데 그 네. 국가 권익위에서 방송국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름발이나 뭐 소경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쁘게 사용된 말이지만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책임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고아에 대한 그 미디어 인식이 뭐 범죄자며 네. 등등 뭐 사창가에 있는 사람이라 그걸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네. 선생님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쳐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 권고에 따르면은 원래 비하할 의도가 없었거나 네네. 그러면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건데 네. 뭐 물론 그 사람의 진심 그것을 사용하게 된 의도 네. 이런 네.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용이 됐을 때의 그 효과가 고아라는 그런 상황을 극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걸 왜 굳이 그런 네. 상황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게 어떤 네. 효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도로 한 네.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하고 네.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역효과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네. 인식을 네. 심어주는 게 아닌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장애인 수용 태도에 대해서 글을 읽다가 네.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장애인 단체에 봉사하신 분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용 태도가 되게 긍정적이래요. 보육원에 봉사를 했다든지 선생님처럼 책을 읽는다든지 미디어에 나오는 고아들에 대한 그런 것들 보면서 비판적으로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에 대해 생각한다. 애들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 글을 보게 됐거든요. 보호아동을 바라보는 아니면 아동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드는 생각 혹시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초등교사인데도 네. 제가 맡은 아이들만 바라보는 네. 그런 경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라는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네. 일단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관심을 갖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저는 교사셔서 관심이 많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확실히 선생님을 접해서라거나 이런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건 그냥 막연히 뭔가 뭘 잘한다, 좋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같은 분은
이렇게 접하고 보호아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든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네.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공감을 하게 네네. 되고 같이 뭔가를 나누고 싶게 되고 네. 또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을 네네. 나도 처음으로 해보게 되고 이런 것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수용 태도겠죠? 네. 네. 혹시 말씀 중에 네. 일단 갑자기 훅 들어갈게요. 네. 선생님께 네. 부모가 없는 삶이라 어떨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네. 조심스러운데 왜냐면은 실제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결핍됐다고 느끼냐 이렇게 네. 느끼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한테는 부모님이 없는 삶을 진짜 생각할 수가 없죠. 네. 지금도 30 넘었는데도 네.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부분을 네. 의지를 하고 또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게 있으면서 부모님하고 나누게 되는 어떤 대화의 내용도 또 달라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르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상상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계신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은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소위 말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우리 부모님 빽이 있다. 난 빽이 있는데 빽이 없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이제 틀린 거거든요. 부모님이 없어서 이게 우리 부모님 없는 분들을 시해의 대상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아까 저희 단체 이름도 고아 사랑협회지만 고아라는 말보다도 부모님이 없는 사람 아빠가 없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에 있지만 내가 부모님이 싫어서 나간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가 싫어서 또 나간 아이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유형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들이 넓혀져야 된다. 가출한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부모님과 떨어진 아이들도 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이 없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낫다라는 것이 사람의 인격 차원에서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뭔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부모님께서 있을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뭔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환경의 차이인 것이고 그것이 그런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격과 완전히 연결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교사에 대한 네. 잠깐 주범 보면 이제 볼 텐데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행복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복을 주려면 좀 다양한 어떤 가정, 미혼모 가정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한부모 가정이든 또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에게 좀 편견 그리고 또 이렇게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것. 선생님이 교사시니까 아이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교사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게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 능력이 바뀐 것 같아요. 교사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런 거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가르침으로 아이가 막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약간 욕심인 것 같고 이 아이를 나의 언행으로 불행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어른의 역할 특히 교사는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부모님 외에 첫 번째 어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싹이 다 있는데 그런 싹들이 밟히지만 않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교사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큰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 교육 추구하는 건 좋은데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담임하면서 우리 학교에 시슬 아이가 2명 있는데 엄마한테 사인 받아와. 엄마 없는데. 선생님도 그런 실수를 하세요? 하죠. 몰라서?
모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나와서 네, 무의식 중에 다음부터는 나와서. 학부모도 아니고 보호자에게 보호자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보호자. 보호자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호자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보호자가 삼촌이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아셔야 된다. 보호자에게 후견인은 아니고 보호자에게 사인 받아오세요. 보호자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문화 인식 교육이 있고 장애인 이해 교육 등등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호아동 인식 개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좀 들어보세요. 이거 좀 여성 장애인 고아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장애인 여성 고아 이제 세 가지의 삼중의 어떤 약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 장애인이면서 부모님까지 안 계세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냥 뭐 배려하고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이게 더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 수준이 얼마나 인식이 잘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사회가 선진국 아니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보호아동 인식 개선. 이 보호아동이 그냥 고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도 괜찮고 교육성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러한 교육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포용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학교에 제도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1, 2학년군에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가정의 형태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도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 아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보호아동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도 사실은 완전히 특수하다고 이것만 가르치면은 안 될 것 같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으로서 자립가정?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런 뜻에서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가정 이런 것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장애인식 교육, 다문화인식 교육 이렇게 교육의 형태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가족의 형태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살고 있었어도 또 금방 또 자립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립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또 몰랐던 친척이 생겨서 또 보호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는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거쳐가야 할 환경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접하는 것이 아이들도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장애나 또 다문화는 약간은 조금 더 특성상 특수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 부모도 없는 놈 이러면서 뭐 그런 차별적인 말을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보육원도 하나의 가정일까요? 가정이 아닐까요? PD 수첩에서 꿈나무 마을 서울에 수녀님들이 아이들 체벌 너무 부당하게 체벌을 가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30명이 제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맞았다. 아동 학대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좋은 곳이다. 왜 같은 곳에 자란 아이들을 그곳을 서로 이제 욕하냐. 이쪽 편과 이쪽 편 갈라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글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곳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더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우려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보육사님들이 참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도 이곳에 올 정도면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좀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것들이 그래도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보육원에 문제가 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라셨죠?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 않나요? 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물론 이제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꾸 이제 언급이 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결부시키는 이런 인식의 흐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노출이 되면, 그렇게 연관이 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개선되는 게 예. 더 없을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았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아예 드러나지조차 않으면 그렇게 인식을 깰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역효과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훨씬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니까 아프지만 필요한 그런 네. 과정이 아닐까. 제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네. 아이들을 단지 도와주는 걸 이상으로 이거는 가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른들이 이혼을 하고 학대를 네. 인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또 아이들이 잘 못 버티고 또 그 상황에서 또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더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다 보여지는데 근본적으로는 학교에 근무하시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네. 우리 뭐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족 뭐 어떤 회복 전문가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가정의 소중함 아니면 어른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그 네.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네. 주변에도 이혼을 부모님이 하셨음에도 너무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크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의 형태는 뭐 이혼 때문이라던가 그런 두 사람의 관계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생기는 다른 형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사실 깨진다라고만 네.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뭉쳐있을 때 문제가 많다면 자연스럽게 헤어져서 분리되는 거라고 네, 네, 생각할 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든 그런 것은 형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구성원의 생각이 중요한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님들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같이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형태가 네네. 이제 부모님,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생각으로 네. 관계를 아이와 맺는지 방임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도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부모로서 맨날 후회하고 맨날 반성하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후에도 부모로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네. 아이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른 개개인의 부모로서의 보호자로서의 네.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오늘 인터뷰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용어 포용 제가 가진 건데 네. 그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신 다행이네요. 네. 모든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합니다.